3시 27분 40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2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고요. 양쪽 지수는 전일 종가 수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전거래일 종가와 유사한 수준 0.01% 오릅니다. 포인트로 0.18포인트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 아니고요. 전일 종가 수준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2510.60포인트, 2510.60포인트에서 종가 형성될 예정이고 장중한 때는 2490선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빠르게 또 만회를 하면서 전일 종가 수준까지 왔고요. 오늘 상승폭을 보게 되면은 일단 3거래일 연속된 상승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거래가 다소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거래대금 7조 중반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라인이 중요한 것이 앞서서 공매도 금지 이야기가 나왔던 11월 6일의 고점을 넘어서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일단 전일 종가 수준에서 형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약보합권입니다. 만회를 하려고는 하는데 강하게 상승하지 못했고 또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의 차이는 이 외국인 수급에서 조금은 벌어져 있습니다. 거래소는 외국인이 슬슬 들어왔는데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또 사주는 쪽이 개인밖에 없었는데요. 현재 예상지수 0.34% 하락하면서 814.27포인트 선에서 거래에 마칠 예정입니다. 다만 장 초반보다는 조금은 나아지는 모습, 낙폭이 슬슬 만회되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도 상승과 하락 거의 절반 정도씩 구성이 되면서 거래 마칠 예정인데요. 하락이 조금 더 많기는 한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시면은 개수로는 하락이 조금 더 많고요. LG화학이라든지 네이버 그리고 삼성 SDI 순으로 이런 종목군들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입니다. 카카오도 2% 정도 오르는데 내년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렇듯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 양호했고 또 엔비디아가 시간의 거래에서 부진하긴 했는데 삼성전자가 막판에 뒷심이 발휘가 됩니다. 현재 소폭이기는 하지만 상승불 100원 오르냐 마느냐 동시효과 구간에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장 초반에는 1,013만 원을 이탈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위쪽에서 종가 형성 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장 초반에는 오늘은 좀 쉬어가겠다 마음을 좀 비우셨던 분들도 후반에 뭐 좀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드셨을 텐데요. 요즘 들어서는 오후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좋죠. 아시아 증시 흐름도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 아시아 증시도 비슷하게 숨고르기 양상이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보시면은요. 일본 증시는 얼마 전 30년 내 최고치를 다시 쓴 이후에 눈치를 봅니다. 여기서 쭉쭉 뻗어나가기에는 주변 여건이 녹록치는 않은데요. 니케이 225 지수 0.29% 올랐습니다. 33,451.83엔대 거래 마쳤는데 일본 증시 내에서도 반도체 쪽은 별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전강 후 약입니다. 사실 전강이라고도 표현할 수는 없는 게 장 초반부터 현재까지 계속 마이너스권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많이는 안 밀렸었는데 오후 들어서 저점이 더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57% 하락하면서 3,050선 구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천 쪽은 1% 넘게 밀리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마감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중에 변동폭은 1,292원에서 1,300원 선 밴드였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전거래일 대비로 많이 올랐습니다. 11원 30전의 강한 상승으로 다시금 1,300원 선 진입하면서 고점 부근 마감이 됐습니다. 1,300원 50전의 종가 형성됐고요. 오늘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11월 14일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상승으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거래일 만입니다. 6거래일 만에 원달러 환율 상승 전환하면서 다시금 1,300원 선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미국의 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펼쳐진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방향성이 약간은 엇갈렸지만 변동폭 자체가 제한적이었죠. 잠잠하게 흘러갔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자, 수요일장의 마감 시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이쪽은 사흘째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됩니다. 전장 대비 0.05% 올라갔습니다. 포인트로 1.25포인트, 그러니까 상승폭 자체는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이죠. 종가는 2511.6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하락 출발하고 나서 장 초반에 2490포인트까지 이렇게 뺐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을 저점으로 해서 11시 구간에는 2500선 다시 올려놓는 흐름이었고요. 오후장에 더 살아나면서 고점은 2시 부근에 2516포인트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고점 찍고 나서는 상승폭이 약간 줄었지만 그래도 251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면에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관은 팔고 외국인이 장초 팔다가 결국 매수 우위로 확연하게 돌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 1,581억 원, 매도 우위 뚜렷하게 보여줬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1,400억 원 이상 사들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 11억 원 정도 매도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 업종 수가 엇비슷하게 나왔는데 먼저 등락률 상위 순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이 기계 업종이었습니다. 여기 속한 두산로보틱스 같은 종목이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신고가 경신 흐름까지도 나와줬죠. 1% 넘게 올라줬고 서비스 업종 지수도 만만치 않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비슷하게 올라줬는데 네이버와 카카오의 동반 강세 영향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뒤이어서는 보험 업종이 0.91%, 그리고 비금속 광물이 0.72% 상승했고요. 전기가스가 0.6%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이 섬유의복입니다. 0.72% 약세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의료정밀이 0.67% 내렸습니다. 그 뒤이어서는 통신과 유통 0.5% 안팎의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의약품 업종 0.2% 내렸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보시면요. 미국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하락의 영향이겠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7만 1,00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그 뒤로는 점점 회복해주는 모습, 결국 종가상으로는 보합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정확히 72,800원, 어제 종가와 동일하게 마쳤고요. SK하이닉스 낙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 역시 그래도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이었죠. 소폭 하락입니다. 0.5% 내리면서 13만 1,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는 다소 엇갈림이 나왔습니다. LG 엔솔과 포스코 홀딩스, 이쪽에서는 약세권의 움직임이었고 아래쪽에 LG화학과 삼성 SDI로 가보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이 정도만 종가 한번 체크해 보시죠. LG화학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50만 4천원에서 오늘장 마감을 하게 되는 모습, 분명히 LG화학의 경우에는 0.6% 오르면서 장을 마쳤고요. 삼성 SDI가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컸습니다. 이쪽은 1% 넘게 올렸습니다. 47만 1,5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고요. 자, 그리고 오늘장 이 자동차 종목들은 주춤하는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상승을 보여준 게 바로 인터넷주들이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 게다가 나란히 시총 순위도 높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동반 상승을 연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네이버 먼저 보겠습니다. 1.47% 올리는 흐름이었죠. 20만 7,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아래쪽에 카카오 보시면 2%를 넘게 올렸습니다. 5만 300원, 결국은 5만 원 선 위로 올려놓고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조선주들 그리고 해운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조선가라고 있죠. 그러니까 새로 건조하는 선박의 가격인데 이 신조선가의 지수가 11개월째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수치 자체가 해운의 부흥기인 2008년 이때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부근으로 근접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그래서 조선주들 앞으로는 수익성 회복이 전망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주들의 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고 이와 함께
이렇게 해상 운송 관련주들 동반 강세가 연출이 됐죠. 자, 그래서 먼저 조선주들부터 보시면요. 한화오션 이 종목은 장중에 사실 거의 10%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윗꼬리 꽤 달았는데 그래도 3%를 올리면서 27,600원에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조선주들 나란히 강세 움직임 보였죠. HD 현대중공업 4% 넘게 올리는 흐름이었고요. 삼성중공업 3.24% 강세로 거의 8,000원 부근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2% 넘게 올렸습니다. 8만 원대 위에서 오늘 장을 마감하게 됐고요. 그리고 조선기자재 쪽도 강세 흐름을 보였죠. 이 중에서는 STX 중공업 7%가량 올리면서 만원대 위에서 장을 마쳤고 HSD 엔진도 6%대 뚜렷한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HSD 엔진 종가는 9,520원이었고요. 한국화본 같은 종목도 강세 마감이 됐죠. 자, 그리고 이번엔 해운 쪽으로 가보실 텐데요. 흥하해운이 유독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기업을 토했는데 종가상으로 보실 때도 역시 상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흥하해운은 2,225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 이 밖에도 대한해운, STX 그린로지스 나란히 4% 안팎의 강세 마감이 됐고요. 펜오션 같은 종목도 1% 가까이 오름세로 4,34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이쪽은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코스닥의 오늘장의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코스닥은 전장 대비해서 좀 밀리는 모습 0.29% 내려갔죠. 포인트로 2포인트를 뺐고 종가는 814.61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통의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하락 출발하고 나서 보합으로 금세 돌리더니 바로 또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죠. 11시에는 809포인트로 저점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로 넘어오게 되면서 점차 낙폭을 줄이고 2시쯤에는 다시 고점을 찍나 싶었는데요. 상승으로 돌리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었죠. 결국은 하락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도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파는 흐름이 확인됐는데요. 외국인 556억 원 매도 우위였고 기관은 좀 더 팔았습니다. 1,000억 원가량 순매도가 연출됐고요.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7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가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2차전지가 어제와 같이 또다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오늘은 장중에 10만 원을 뚫었다가 후반에는 하락으로 뚜렷하게 돌렸죠. 이런 가운데서 보시면 에코프로 그룹주들 나란히 밀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BM이 2.4% 내려갔습니다. 결국 23만 9,500원, 23만 원대로 내려오는 모습 확인됐고요. 에코프로 3.45% 약세입니다. 굉장히 위태로웠죠. 70만 원 턱걸이로 이렇게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이 밖에 포스코 DX가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였고 LNF 1%대 약세 흐름 연출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처럼 제약바이오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역시 그 주역이 알테오젠과 셀트리온 제약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알테오젠은 다시 이틀째 상승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오늘장에 2.5% 강세 마감이 됐고요. 셀트리온 제약 오늘장에 급등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무려 8거래일째 하락이 나오질 않습니다. 계속 양봉은 기록되는 흐름인데요.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장도 0.79% 올렸습니다. 89,600원. 이제는 앞자리가 9를 바라보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로봇주들 오늘 두산 로보틱스와 SPG 정도를 제외하게 되면요. 로봇주들 나머지는 좀 부진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밀렸습니다. 전장 대비 3.71% 약세 16만 1,1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국내 및 중국 게임 시장의 부진에 관한 이 부정적인 보고서가 부각이 되면서 게임주들 좀 밀었는데 펄어피스도 장중에는 4%를 뺐습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회복해 주는 흐름이었죠. 펄어피스의 종가 보시면요. 전장 대비 1%대 약세입니다. 4만 1,000원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요새 뜨거운 정치 테마 한동훈 장관 관련주들 확인해 보시죠.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전을 방문하고 24일에는 울산을 방문하겠다라는 거죠. 뭐 이런 일정이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때마침 오늘장 일단 뭐 딱히 특징적인 상승 종목군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테마주들 성격으로 시선이 좀 더 투심이 쏠린 경향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 종가 보겠는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쪽이 이 덕성과 동양 이쪽입니다. 본주와 우선주가 함께 치솟게 됐습니다. 이쪽은 사실 지난 대선 전국이었죠. 이쪽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인데 이 흐름이 이제는 한동훈 장관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들 보시면 덕성과 덕성 우선주 나란히 상한가 들어가면서 그대로 장 맞췄고요. 동양도 우선주들 이우비와 동양 우선주가 이쪽도 나란히 다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NX 같은 종목도 사실 이전에 윤 대통령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이죠. 오늘장 장중에 급등세 보이다가 윗골이 좀 달았습니다. 그래도 5% 올려졌고요. 571원에 장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임원진이 한 장관의 동문이라든지 이렇게 인맥으로 부각되는 종목들이죠. 특히 거래소에서는 첼시스가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태평양물산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첼시스 결국은 17% 급등입니다. 3,140원에 장을 마쳤고 태평양물산도 6% 올렸습니다. 2,890원까지 도달했죠. 그리고 코스닥에서 보시면 DTNC 그리고 자회사인 DTNCR로까지 강했는데 DTNC는 52주 신고가가 경신이 됐고요. 종가상으로는 뭐 변동폭 미미합니다. 그리고 CRO의 경우에는 20% 넘게 올리면서 올해 최고가도 경신이 됐습니다. 하지만 고점 대비 주가 꽤나 되돌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죠. DTNCR로는 4% 올리면서 정확히 7,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대표적인 한장관 관련주들이죠. 오파스넷이나 부방 그리고 핑거 같은 종목들 장중에 상승권 움직임 보여줬지만 뭐 아주 급등세까지는 보여주지 못했고요. 오파스넷이 1.7% 올렸습니다. 부방은 0.12% 상승에 그쳤고 핑거는 오히려 소폭 하락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